물론 이제 임대차 3법도 조금은 영향은 있지만 그것이 주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고준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임대차 3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반갑습니다. 친해졌으니까. 네. 오늘 얘기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많은 임대인, 임차인 분들께 영향을 미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네. 올해 6월에 발표한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요. 네. 전국의 자가 거주 그 가구의 비율이 네. 전체의 58%라고 해요. 네. 근데 나머지 42%는 임차인, 이제 그리고 임대인이 섞여 있는 건데요. 그렇죠. 반은 자가, 이제 반은 임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요거 주거실태에 대한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전세제도를 한번 네. 언급하고 이제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집 비중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국토연구원 2019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해서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모두 포함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60.3%로고요. 전세 비중은 39.7%로 월세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전세 같은 경우는요, 월세로 간주돼요? 아니면 전세로 네, 간주돼요? 월세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반전세. 그렇구나. 네, 요즘에 네. 그 보유세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올려받는 것보다는 반전세 비율로 전향하는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세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구나. 네. 사실 전세제도라는 게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임대인한테는 하나의 레버리지가 되어주는 상품이고, 그다음에 임차인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아주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는데, 이게 좀 요즘에 약간 분위기가 묘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세 제도는 네. 사실은 이제 무주택자에게는 이제 주거 사다리 역할을 분명히 했었죠. 근데 이제 전셋집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다리가 이제 조금 없어져서 내 집 마련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는 있죠. 근데 지금은 LTV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시드머니 목돈이 많지 않으시면 네. 내 집 마련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분쟁이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이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난 31일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일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하면은 2+2 4년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릴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 5%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한선 자체를. 또한 내년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이제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요.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면은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이게요,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내용이실 거예요. 아파트는요, 확정신고를 많이 하세요. 전세금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임차인이 먼저 이제 확정신고를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 다세대라든가 네.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 뭐 이런 것들은 지역에 따라서는 확정신고나 전입을 안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대항력의 기본적인 요건은 전입신고인데, 이 전입신고할 때 그 해당 주택에 선순위 권리가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등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대항력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 제3자로부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를 당했을 때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어들이 조금 어려우실 네. 수 있는데 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 주인분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등기에 근저당을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먼저 근저당을 설정하면 선순위, 우선순위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배정 순위에 대한 걸 했는데 이제 경매가 혹시라도 집이 넘어가게 되면 배당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배정 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간단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이제 또 곰곰이 생각하면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전월세 네. 상한제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지는 않고요. 네.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5%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은 5%는 안 돼. 3% 정도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3%로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이제 소급 적용이 되고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표준 임대료는 표준 주택을 선정해서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시도지사가 임대료 상승 상한선을 5% 이내로 정한 것보다는 강화된 가격 규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확정되고 나면 지자체별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그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실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과태료도 생길 것 같고 이래서 네. 오히려 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요. 지금 한 단지의 매물이 거의 막 대단지에 가도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점점 더 아까 말한 것처럼 월세로 전환이 계속 가속되면서 반전세 했다가 월세 됐다가 그래도 재산세 내야지 이렇게 우려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임대차 3법이 이 전월세 시장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매매 시장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많으세요. 네, 네. 네. 물론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 여기가 이제 포인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금리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풍부한 유동자금 M2라고 하면 요구불 예금 플러스 정기 적금, 정기 예금을 포함한 돈이에요. 이 돈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금리 때문에 주택을 매수해서 바로 이제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향들이 주택 매물을 자꾸 감소시키는 주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임대차 3법도 조금은 영향은 있지만 그것이 주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요, 이 9월 임대차 계약갱신하는 임차인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칠 정책인 만큼 꼼꼼하게 정말 살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해서 임대차 3법은 사실은 저희가 적응할 시간 없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응을 하면서 네. 시장을 약간 좀 이렇게 진행해 봐야 되는 이런 네. 과정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민감한 얘기도 많이 민감했나요? 이게 네. 민감한 이슈이긴 하죠. 네. 그래서 여쭤봤는데 네. 그래도 정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